미국 10년 국채 금리는 초강세를 보이면서 3% 후반대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인 주요 원인은 4분기 당시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했던 요인 하나와 그리고 연준의 정책 전환 기대감이 빠르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물가 둔화에 대한 그런 부분도 프라이싱에 충분히 반영이 된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까지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지금 금리 레벨이 시장의 쏠림인지를 판단을 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10년물 금리가 단기적 급락을 보였는데 이 원인을 따져보면 이게 과연 시장의 쏠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빨리 금리가 떨어지게 된 원인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 이슈인지 아니면 재차 불거질 만한 내용인지를 확인해 보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먼저 이 5%에서 4% 중반까지 떨어진 이 윗단에서의 핵심 원인은 국채 공급의 변화에 있습니다. 국채 공급의 변화를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는 크게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내년 미국 국채 순 발행은 사실 올해보다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순 국채 발행입니다. 2.2조 달러를 보였는데 내년은 소폭 감소를 해서 2조 달러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구조적으로 재정 감축은 어렵다라는 것에 있고 특히 이 재정 리스크죠. 국채 발행에 관련된 이런 내용은 앞으로 국채 발행이 증가할 소지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순국채 발행 확대가 소폭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올해 2.2조에서 내년 2조 달러로 결국에는 새로 더 찍는 국채량이 조금 줄었다라는 겁니다. 새로 국채를 안 찍는다 이 얘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보시면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재무부의 순자금 조달, 빌, 노트, 본드의 현황입니다. 여전히 빌의 비중이, 단기채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거 2141억 달러까지 집계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양적 긴축 제외하고 엄밀히 말해서 재무부가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순수하게 조달한 자금의 현황입니다. 본드만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여전히 400억 달러 수준, 전달 10월 달은 460억이었는데 조금 감소를 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본드가 순자금 조달을 유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추이다, 이런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재무부 자금 차입 계획에 있어서는 국채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채 발행 비중이 결국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불안감으로 작용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작년 하반기부터 금융시장에 나타난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에 따라서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컸고 또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지난 4분기 재무부 자금 차입 계획에서 어느 정도 안도 랠리를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장기채 비중을 좀 줄이고 그리고 단기물 비중, 중기물 비중을 늘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재무부 또한 이를 부담스럽게 여겨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에 있죠. 이미 현재 T빌의 권고안을 넘어선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3% 남짓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정리해보면 내년 1월 재무부 자금 차입 계획이 이 비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채 발행 비중이 다시금 늘어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채권 발행 관련된 리스크가 종료됐다라고 이렇게 해석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당시는 조금 줄어들면서 안도하는 모습이 보였지만 여전히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따라서 내년 1월 새로운 분기의 국채 발행 계획에 어떻게 나올지를 확인하고 그 이후 방향성을 다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일단 과도하게 내려온 금리 레벨이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는 숨고르기 하는 그런 시기로 볼 수가 있고요. 배드워치 보시면 지금의 채권 프라이싱은 24년 3월 금리 인하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내년 3회 금리 인하를 전망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선물 시장에서는 6번 금리 인하의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지금 금리 레벨이 보시는 패드와치에 프라이싱이 반영된 레벨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금리 레벨이 너무 떨어진 것이고, 이게 합리적이고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더 떨어질 여지가 있는 것이죠. 결국 사실 선물 시장에서의 이 베팅을 놓고만 본다면 사실 이는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만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전망이고 베팅이고 예측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가 없다면 이는 상당히 과도하게 기대가 반영된 측면이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금리가 떨어진, 급락하게 된 요인 중에 하나는 물가에 대한 자신감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죠. 22일 금요일 11월 PCE가 발표될 거지만 이는 이미 CPI나 PPI가 발표되었다라는 점에서 놓고 보면 어느 정도 계산적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코어 PC의 경우 전월비 0.1% 수준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YOY는 3.2% 정도, 결국 둔화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직전에 PPI를 보고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게 거기에 있습니다. CPI, PPI가 발표되면 PCE까지는 대략적으로 계산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지금의 금리 레벨은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자신감도 반영이 된 그런 레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국 시장의 쏠림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전히 이 선물 시장의 24년 6번 인하 베팅이 경기 침체 우려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고민 없이 내년 물가가 디스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만으로 이렇게 6번의 금리 인하의 베팅이 들어갔을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죠.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 경기 침체 없이는 이렇게 베팅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경기 침체 없이 디스인플레이션만으로 이렇게 전망을 했다면 이는 과도한 쏠림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금리 레벨이 어디 보면 빠르게 내려온 점도 있지만 빠르게 내려온 이 요인 중에는 경기 침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도 반드시 고민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미국의 경기가 앞으로 계속 위축 국면으로 들어가는지 살피는 것이 상당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지금 국채금리 레벨에서 더 추가 하락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그런 경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큰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월의 선제적 대응으로 이미 시장금리가 빠르게 하락했죠. 시장금리가 이렇게 급락한 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도 덜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을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지금 전반적인 시장의 컨센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연착륙에 더 강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년에 6번의 금리 인하를 보고 있는 이 선물 시장의 베팅은 과도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에는 지금의 금리 레벨 수준이 너무 과도하게 떨어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이고요. 물론 그런 쏠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과연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실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볼 만한 데이터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 그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해결이 된 상황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와중이고 소폭 일부 후퇴한 면도 있지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은 여전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이 경기 침체를 다소 분류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경기 침체는 사실 실물 경기의 둔화 위축으로 인한 이런 실물단에서의 경기 침체와 금융자산의 붕괴 폭락이죠. 이 마켓 크러쉬로 좀 나눠서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 금융시장의 충격 가능성, 실물 경기가 나빠져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수요 둔화, 투자 축소가 일어나는 이런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봤었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의 마켓 크러쉬는 사실 유동성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느 정도 안전선 상단을 유지하고 있다. 지급준비금이 3조 5천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얘기는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완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라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죠.
지급준비금 관련해서 결국에는 단기금융시장의 충격을 소화해낼 수 있는 범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침체의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물단에서의 경기 위축이 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뜻은 24년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도 QT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12월 17일 어제죠,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서 QT를 하는 시대라는 영상을 올린 게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결국 채권 수급 관련해서 수요 부족 현상이 지속적으로 우려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침체 가능성, 경기 침체 가능성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없습니다. 더불어서 물가의 디플레이션이 지속될 여부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한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상당히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 1월 29일 발표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이런 전반적인 모든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빠르게 반영이 돼서 지금의 국채금리 레벨이 이 위치까지 떨어진 것입니다. 단기간에 적정 위치까지 온 것인지 부담되는 위치까지 온 것인지는 각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역시 빠르게 조정을 받았고 빠르게 프라이싱이 반영됐다는 것만은 확연합니다. 따라서 제가 5% 무렵에서 16년 만에 지금 투자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드렸는데, 그때 어떤 분들은 일축을 하면서 채권은 확인하고 들어가도 된다라고 얘기하셨던 분들도 계셨죠.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하셨는데 실제는 어떤가요? 어림없는 얘기가 됐죠. 이런 시기를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포지션을 잡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민은 항상 마찬가지예요. 새로 진입하려는 분들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시장이죠. 물론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타점을 잡아 일부 수익을 실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고민되는 이 시점 레벨 역시나 장기적인 뷰로 확대를 해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레벨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24년 말이나 내년으로 좀 길게 본다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낮은 금리 수준을 보이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아직은 실제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던 그런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사그라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보시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의 기대가 이렇게 빨리 조정이 된 것이고, 이게 과연 1분기 때 3월 실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지를 고민하는 그런 무렵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변화가 실제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기대는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영상을 정리하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무부의 자금 차익 계획에 있어서는 불확실성이 확대될 여지가 곧 다가오고 결국에는 장기채 발행 비중이 늘어나는 등 채권 시장에 직접적으로 불안감으로 작용될 만한 소지는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가능성 베팅 없이 선물 시장에서 이런 식의 금리 인하 베팅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한 의문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과연 이거를 단지 쏠림 현상으로만 해석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녹아들어간 베팅인지는 조금 더 각자의 판단과 분석과 고민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지금의 6번 금리 인하는 과도한 쏠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더불어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 즉 지급준비금의 완충을 어느 정도 볼륨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 실물 경기의 둔화 위축 경기 침체 가능성, 제가 지금까지 쭉 주요하게 살펴보던 그런 주제였죠. 이 부분을 더욱 중점적으로 좀 살피는 게 필요하다. 결국 내년에 선제적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진 모르겠지만 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 어느 정도 확대되는지 그 절묘한 시기를 재단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시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이 쏠림인지 적정 레벨인지는 다 각자의 논리도 있고 가능성도 다 열려 있습니다. 실제 금리를 내린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를 걱정하던 다양한 위험 요인들이 사그라진 것도 아닙니다. 금리만 빨리 내려왔습니다. 이런 다양한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실 상방 요인, 하방 요인이 모두 팽팽하게 이렇게 긴장감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하는 그 시점에 미국 경기를 잘 살피는 게 매우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